하루에 9시간씩 수업하고 근데 병나. 취득했던 필라테스 자격증 협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라테스 강사 유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화의 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질문 또는 의견을 주셨던 것들을 반영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그래서 도대체 어떤 협회에서 필라테스 자격증 짤 수 있는 거냐?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만만치 않은 필라테스 강사 직업이라는 영상에서 정말 많은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댓글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필라테스 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라는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질문을 토대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질문지를 올려놨어요. 자신이 취득했던 필라테스 자격증 협회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어떤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라는 걸 좀 의견을 받아야지 제가 어떤 곳이 괜찮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지를 받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 필라테스 자격증에 대한 실태 또는 사실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 한창 필라테스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할 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처음엔 회원으로 다니다가 점점 재밌고 해볼만한 운동이라 생각해서 필라테스 자격증 협회 알아보고 등록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유명한 협회입니다. 300 후반이면 3, 4개월 안으로 매트, 기구 다 취득할 수 있는데요. 좋은 점이라곤 단기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해외 유명 자격증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뿐인 것 같고요. 단점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대듯이 강사들을 배출해대니 점점. 특히 저같이 취업도 못하고 무용지물로 된 자격증 보유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보면 체계적인 곳이 아니라 생산적인 자격증 학원 같아요. 점점. 1대1 전담해서 전문 강사 배출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데 점점. 뭐 그건 제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것도 인, 엑셀, 호흡이 어떤 동작을 행하는지 정도만 배우지 동작을 취할 때나 척추나 근육에 어떤 효과와 자극이 나오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티칭 방법이나 각종 세미나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유명 해외 자격증은 1000만 원이 넘지만 취득 기간도 1년 가까이 되는 거 보면 천천히 꼼꼼하게 배우는 것 같아서 다시 돈 내고 처음부터 배우고 싶지만 제가 다닌 학원에서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시켜줘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두렵네요. 선생님 인스타 많이 보면서 많은 도움 받았는데 필라테스 강사의 길을 포기해서 마음 한편에 항상 아쉬움이 남아있네요. 저 같은 자격증 무늬만 있는 사람들 많고 제대로 된 강사들이 배출해서 회원들에게 재활이나 다이어트 등 정확한 필라테스를 효과를 보여주실 수 있길 바래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취하고 있는 상황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격증 취득 3, 4개월 만에 필라테스, 기구, 매트 다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등록금을 내고 4년의 과정에 걸쳐서 대학교가 졸업장이 이제 취득이 되죠. 그거에 비해서 필라테스 강사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다 상관없어요. 외모가 못생겨도 이뻐도 다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고 뭐 명문대냐 뭐 전문대냐 이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대학교가 있고 다양한 과가 있는 데에 비해서 필라테스 강사는 누구나 다 쉽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자격증 협회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들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대충 내가 배워보니 나도 할만하겠는데 했는데 케어가 안 돼. 받아들이는 것과 알려주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티칭법이나 자세한 디테일한 뭐 해부학적 이론들 이런 움직임을 했을 때 어떤 근육이 쓰여지는지 뭘 다 알려준다 쳐? 근데 금방 또 까먹어요. 대학교 4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전공 필수 과목을 4년 동안 계속해서 습득해야 돼요. 이거 필요 없는데? 나가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 4년의 기간 동안 인내를 배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관련 분야의 지식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게 나중에 필드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접목이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필라테스 자격증 3개월은 인내를 습득하고 자신의 몸을 느끼고
회원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는 티칭법을 배우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적으로 취득 시간 짧은 3개월, 4개월은 피해라. 빠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늘 인스타를 잘 보고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필라테스 자격증을 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협회 이름이 없어요. 유유. 한국직업능력원에서 이것저것 다 검색해봐도 관련 이름은 없는데 점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점 물음표 2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야. 이거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충분한 확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 게 아닐까 싶어요. 보통 필라테스 자격증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인인증된 자격증이라 그래야 되나? 국가 자격증 같은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회도 그렇고 보통은 민간 자격증으로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국가 자격증으로는 아직 분류된 게 없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으로 게시글에 올려놓을게요. 근데 대부분의 필라테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외 자격증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단계별로 하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들이 직접 알려주시거나 또는 센터 내 자체적으로 민간 자격증 발급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그런 데에서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요리학원이나 뭐 요리 맛집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국에서 배운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엄마가 알려줘가지고 대대손손 뭐 물려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는데 맛집으로 계속 보존되어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맛집을 가는데 굳이 막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왔다고 그 집이 맛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필라테스랑 조금 비슷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공인된 자격증 또는 유명한 협회라고 좋은 자격증이 발부돼서 그 강사들이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쬐그만한 협회에서 발급받았다고 이 강사가 안 좋은 강사 그런 것도 아니에요. 충분한 교육을 받은 다음 그 협회에서 다른 센터나 아니면 다른 스튜디오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케어를 해준다면 이런 뭐 궁금증이나 답답함이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 케어가 부족하고 배우면서 뭔가 자꾸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검색을 해봤겠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끝까지 사후 케어 몇 달 뒤에 내가 자격증 취득한 뒤에도 사후 케어가 잘 되는 센터를 선택하라 입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취득하려는 목적은 내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그냥 심심해서 따시는 건 아니잖아요. 몇백만 원 투자하고 사실 나도 필드에 뛰어들어서 강사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필드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케어를 해주는 그런 협회가 저는 올바른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비 강사 선생님 얘기입니다. 우선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저는 제가 유연성, 근력, 동작 잘 따라가는 것 같았고 제 몸을 균형 있게 교정함으로써 회원님께 티칭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제가 학원에서 모의 티칭을 해보니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유. 쌤처럼 티칭하는데 꼬임없이 술술술 말이 텄으면 좋겠고 제가 쌤 티칭 받으면서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딸 수는 있지만 3년, 30년이 지나도 어려운 종목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코어 엠바디에서 지금 3년째 기구 강사로 실기 강사로 이제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 실기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제일 많이 느낀 게 필라테스를 안 해본 분들이 또는 그냥 받아보신 분들이 그냥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이유 어쨌든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결정이 있었겠죠. 제가 실기 강사하면서 제일 많이 오더하는 게 뭐냐면 말해보라예요. 필라테스 기구 동작 하면서 말해보라. 그리고 계속 그 동작을 익히면서도 말해보라. 그리고 이 사람 티칭 해주면서 요 교육 강사가 요 교육 강사를 알려주는 걸 서로서로 보여줘요. 나머지는 앉아있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티칭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끔 해요. 말하는 거. 왜?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상 배울 때 받아들일 때야 뭐 저 사람은 저렇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강사 뛰어들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이거 진짜 펀치 있어야 돼. 거의 약장수 같아야 돼. 이게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되게 화려하게 덧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회원님이 쉽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팔 드세요. 아니에요. 자, 손가락을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천장 위로 멀리 손끝을 뻗어볼게요. 몇 글자야 도대체? 이렇게 조금 더 이미지화하면서 회원이 몸 잘 쓸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티칭법을 계속해서 큐잉을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티칭법을 계속해서 익히고 말해야 돼요. 머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목을 많이 써요. 저 보면은 목이 살짝 긴장돼 있는 상태고 목도 굉장히 아픈데 진짜 피곤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직업에 있어서 수업 양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것도 되게 많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터득했고요. 처음에 젊을 때야 막 엄청 많이 했지. 막 하루에 9시간씩 수업하고. 근데 병나더라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쨌든 너무 내 개인적인 얘기였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직업이고 이 큐잉에 대한 능력 같은 것들은 하면서 늘긴 하는데 그걸 누가 기다려줘? 아무도 안 기다려줘요. 내 초짜 강사인데 아무도 나한테 돈 주고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교육생 때 해야 돼. 근데 그 3개월 만에 되겠냐고. 원래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지식을 익혀야 되는 거죠. 동작을 익혀야 되고.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는데 앉아서 사무직 하시던 분들 뭐 아니면은 좀 운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큐잉에 대한 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 순 없어요. 큐잉 알려주세요? 뭐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간을 길게 잡고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옵저베이션이라고 있어요. 수업, 다른 선생님이 수업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습득해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옵저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다양한 의견들 많았어요. 진짜 점점점 그 자격증 남발에서 피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점점 진짜 점점점 돈이란 돈은 다 주고 자세나 해부학적 이해는 없고 그래도 강사 믿고 했는데 몸만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점점 유유유.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교육 강사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너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거나 한 번도 필라테스를 안 해봤는데 들어와서 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도 적은데 비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수업을 같은 자격증 과정을 들었을 때 서로가 피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격증 강사 과정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필라테스에 대한 움직임을 좀 습득하고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라는 윤곽을 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과정을 하시는 것을 전 추천해요. 나는 얘기해줬을 수 있어, 교육 강사로서는. 근데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낸 돈에 비해서 뭔가 모자라.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습득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돈만 아까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입장, 교육 강사 입장에서는 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해? 그건 네 사정이고 네가 충분히 설명했지만 난 못 알아들었고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 3분의 1이고 그럼 누구 문제일까요? 그 누구라고 할 수 없어. 자기가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와서 물어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돈이 너무 아까웠다 하시면 진짜 교육 강사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못 해줬다는 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해서 해야 돼요. 대학교 과정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듣고 못 알아듣겠어. 그럼 또 들어. 그럼 움직여보다 또 모르겠어. 그럼 또 움직여.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유레카 되는 거죠. 퍼즐이 맞춰져요. 이런 이론과 이런 실기가 맞춰서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건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 다음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격증 과정에 대한 의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구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차저차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 자금 상황에 맞아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조금 더 돈을 내고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빨리 하려고 하시기보다 그럼 더 돈 아까워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또 들어야 되거든, 제대로 된 거를. 어영부영 이상한 거 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티칭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강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요즘 너무 좋잖아요. 막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있죠. 뭐 저처럼 유튜브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는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찾아보세요. 다 찾아져 있는 거 그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협회와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기회를 주는 협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필라테스에 나왔고요. 그리고 2012년에 나왔고 지금은 교육 방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되게 단계별로 과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 레벨도 자격증 부여하는 것도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단촐하게 심플한 것들을 알려주고 해부학도 하고 시험도 치고 케이스별 상황에 대한 이제 그 방법들도 익히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 사이사이 중간에 자신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고요. 어떤 협회든지 무슨 협회든지 꼭 자신이 계속해서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돈 벌면 10에서 20% 정도는 1년에 자신의 공부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좋은 운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결심하신 분들은 각오를 좀 많이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굉장히 서로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키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고 매일매일 건강하세요.